안녕하세요. 오늘 상업경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날씨가 너무 좋죠. 그래서 오늘 또 즐겁게 상업경제 수업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교과서 161쪽의 은행의 업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은행이라고 하면 어떤 은행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은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일반 은행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금융의 기능과 종류에 대해서 배워봤죠?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로부터 또 많은 사람에게로부터 필요한 사람, 즉 공급자로부터 수요자로,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돈이 왔다 갔다 융통하는 것을 금융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금융의 종류에는 융통 기간, 융통 경로, 그다음에 이제 거래하는 또 범위, 사용하는 경로에 따라서 직접금융, 간접금융, 장기금융, 단기금융, 산업금융, 소비금융, 국내금융, 국제금융으로 나눈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금융의 종류가 끝나고 은행의 업무 중에서도 한국은행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한국은행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한국은행은 명동 을지로 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한자와 국자를 따서 만들어진 은행으로 더 뱅크 오브 코리아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어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서 금융이나 물가 안정을 도모해서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을 한국은행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한국은행의 총재가 뉴스에 나와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물가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물가 조정을 위해서 올해 금리는 몇 %로 결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한국은행에서 주로 발표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예금과 출금을 하고 싶다. 할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개인적인 소비자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누구와 거래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한국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국은행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화폐의 발행과 유통,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금융 시스템의 안정, 은행의 은행,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관리, 정부의 은행, 외국한 업무 및 외환 보유액 관리, 경제조사 및 통계 작성,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162쪽을 보겠습니다. 자, PPT상에는 161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 162쪽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보시면요. 한국은행의 주요 업무에는 화폐 발행 및 유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교과서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화폐인 지폐와 동전을 발행하고 유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지폐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어디서 만들었는지 써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라고 써 있는데, 자, 한국은행에서 이 돈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은행에서는 통화신용정책 및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화폐의 독점적 발행 권한을 부여받고, 무슨 소리냐면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을 한국은행에서 독점적으로 부여받아서 한국은행에서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의 조폐공사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화폐의 발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돈의 양이나 금리가 적정한 수준에 머물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및 수립을 집행하는 곳을 한국은행에서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서 금리를 결정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텐데요. 오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원래 1,000원씩 있다고 할게요. 등교할 때 엄마가 1,000원씩 주서 매점에서 뭔가를 사 먹곤 했는데, 매점에 있는 빵은 10개로 항상 10개만 들어온다고 할게요. 10개. 근데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돈이 1,000원씩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빵이 3개밖에 안 들어왔다고 할게요. 3개.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돈이 1인당 100만 원씩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매점에 빵밖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양이 늘어나고, 즉 화폐의 양이 늘어나고 매점에 있는 물건의 양은 한정되어 있을 때 빵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1,000원에 팔아도 잘 팔리던 빵이 3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10,000원, 100,000원,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빵을 사러 옵니다. 그쵸? 먹을 게 빵밖에 없다고 가정한다면요. 급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쵸? 그러면 빵의 가격, 즉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즉 이렇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물가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면 도대체 왜 안 좋은 걸까요? 그렇죠.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면 빵 하나를 사기 위해서 현금을 10,000원짜리를 100개나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즉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뭔가를 사기 위해서 돈을 한 움큼씩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한국은행에서는 불필요하게 더 많은 돈을 찍어내야 될 거고, 이렇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빵 가격이 왜 올라가게 됐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1,000원에서 100만 원으로 돈의 양이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빵의 가격이 올라갔죠? 그래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돈의 양을 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물가가 너무 상승하면 돈을 찍어내는 양을 조정해서 물가의 상승을 조절하고, 금리, 돈에 대한 이자가 적정한 수준에 머물 수 있도록 돈을 찍어내는 양을 조정해서 금리나 물가가 적정한 수준에 머물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융 시스템의 안정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금융 시스템을 구성하는 금융기관, 금융시장 및 금융 인프라에 불안 요인이 없는지를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긴급자금의 공급을 위해 금융 안정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던가 은행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뱅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불안 요인이 없는지, 중간에 해킹이라든지 피싱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없는지를 상시적으로 계속 분석하고, 또한 은행에서 돈이 부족하다면 은행의 긴급 자금 공급을 통해서 시장에 적정한 통화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서는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은행의 은행입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한은행에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신한은행에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경우에 신한은행은 한국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금융기관, 즉 은행에게, 신한은행에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과 관리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간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 자금의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유일한 거액 결제 시스템인 한은금융망 BOK 와이어를 운영하여 금융 안정을 도모합니다. 즉, 신한은행에서 돈이 필요할 때는 한국은행에서 빌려오기도 하지만 콜시장이라는 단기 금융 조달 시장에서 즉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오고 갚고 이렇게 단기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우리도 송금할 때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송금하고 국민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송금하기도 하죠. 네, 이런 경우에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줄 돈과 받을 돈을 그때그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큼직큼직하게 해서 채권과 채무로 해가지고 이걸 주고받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한은금융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국은행에서 만들어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급 결제 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합니다. 국민이 정부에 내는 세금 등 정부 수입을 국고금으로 받아 두었다가 정부가 필요할 때 자금을 내주는 한편 정부가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는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는 정부의 재산세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민세 등등의 다양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때 정부는 이러한 세금을 받아두었다가 한국은행에 보관을 합니다. 한국은행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예를 들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한국은행에서 이 돈을 찾아서 국민들에게 자금을 내줄 때 한국은행을 정부에서는 정부의 은행으로 이용을 합니다. 또한 정부가 자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는 돈이 부족할 때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환 업무 및 외환 보유액 관리. 외국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환이라고 하는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보통 외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환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들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지금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셔도 좋은데요. 국가부도의 날은 다들 검색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혜수 언니가 한국은행의 직원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가 부도를 맞은 날을 얘기한 건데 1997년에 우리나라가 부도가 나서 IMF의 구제금융을 우리나라를 구제해달라고 금융으로 즉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좀 빌려줘서 우리나라를 좀 구제해줘 하는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IMF에서 돈을 빌려서 외국에 갚아야 되는 외환을 갚아 나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한 건데 그것처럼 한국은행에서는 외국 돈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997년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삼성, LG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기업이 있을 텐데 그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외국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추측에 의하면 외국에서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돈을 달라고 한날 한시에 돈 갚아라고 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외환 보유액이 잔고가 부족했고 또한 해외에서도 일시적으로 돈을 다 한꺼번에 달라고 하니까 한꺼번에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줄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나라가 국가가 부도를 맞은 날이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IMF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라고 하는 국제 통화 기금에 지금 대한민국이 외국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외환 보유고에 외환이 하나도 없어. 너네가 돈을 좀 빌려줄래? 라고 해서 IMF에 큰 이자를 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금융이라던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나라가 부도 신청을 해서 외국의 돈을 갚아서 이렇게 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아주 금융적인 큰 사건이 있었던 날이 있는데 그 날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것처럼 한국은행에서는 외국환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외화의 유출, 외화가 돈이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유출입, 변동성 완화 등 외환 부분의 거시 건전성 제고를 통해 금융 안정에 기여하고 은행의 외국환 거래에 대한 심사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환이 밖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 않게 항상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갈 때는 달러로 바꿔서 달러가 가지고 나갈 때는 10,000불, 1,000,000원 이상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를 1,000,000원 이상 외국으로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10,000불까지. 10,000불 이상은. 그래서 10,000불, 즉 1,000,000원 미만까지는 괜찮은데 1,000,000원 미만,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불, 100,000원 같은 경우에는 100,000원을 외환으로 바꿔서 100불, 100달러를 가지고 외국에 들고 나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10,000불, 즉 1,000,000원 이상 가지고 나가려면 우리나라에 내가 해외에 이러이러한 곳에 쓰기 위해서 1,000,000원 이상의 돈을 외환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것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화가 유출되고 유입되는 변동성의 완화 등 외환 부분의 거시 건전성 제고를 통해서 금융 안정에 기여하고 은행의 외국환 거래에 대한 심사나 검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국가 비상금으로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경제조사 및 통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금융 동향은 물론 국내외 경제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통계를 작성하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성장률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국은행에서는 조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제 수지 우리나라가 수출을 얼마하고 수입을 얼마해서 얼마의 이제 해외에서 소득을 벌어들였는지 이런 것들을 한국은행에서 작성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은행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효율적인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서 금융 및 물가 안정을 도모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국은행의 업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강의를 한 번 더 틀어서 한번 듣기만 해보셔도 이해가 훨씬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강의를 그냥 틀어놓고 침대에 누워서 듣기만 해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책이랑 같이 보고 두 번째는 누워서 그냥 듣기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163쪽 한국은행이 그렇다면 어떻게 물가를 안정시키고 어떻게 물가를 조정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배워볼게요. 다음 시간에 163쪽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네,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